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비정규 학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종 학교 또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는 비정규 학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들도 초중등 정규 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많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생적으로 탄생했고 일부 야학처럼 작은 규모로 자율 운영되는 경우 사실 법률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정규학교도 아니고 법에 규정된 공민학교 등에 속하지도 않으면서도 종종 공식적으로 법률에 따른 초중등 과정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도 있었는데 각종 학교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법률상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초중등 교육의 보편적 확산이 완성되고 난 이후 초중등 과정에 대한 교육은 일부 학교를 가지 않은 성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평생교육법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입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된 각종 학교로는 외국인 학교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여러 요건을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초중고 졸업학력 인정기관이 되기도 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외의 학교들도 각종 학교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기타 범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초중등 과정 각종 학교들은 보통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했고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청소년 직업학교, 전수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보통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통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은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학교처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들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졸업학력 인정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력 미인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 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다만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학교는 국어 등 교육과정 요건과 해당 교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39개의 외국인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외국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제반 시설 마련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됩니다. 즉, 경제 자유구역에 설립하여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은 2020년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에 각각 1개씩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해외 대학이 설치한 고등교육과정 외국 교육기관도 4개가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 운영되는 학교이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특별법이 있어 제주도에만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는 초중등과정 국제학교는 4개입니다. 대안학교는 정규 학교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꾸는 대안 형태의 교육을 제시하며 실시하는 학교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전일제 대안학교가 등장했고 1998년부터 일부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처음에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대안학교로 나누어졌는데 2012년 이후 모든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주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컫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중에서도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된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특성화 중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들은 각종 학교에 해당합니다. 각종 학교인 대안학교들도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가 되어 정규 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 미인정 학교이므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도시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보통 학교 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이러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선발하여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도시형 대안학교라고 불립니다. 한편 일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대안교육을 희망할 때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대신 위탁을 받아 교육하고 나중에 졸업은 원래 다니던 원적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는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가 대안학교, 즉 학력 인정 각종 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총 50개교입니다. 공립학교가 22개교, 사립학교가 28개교입니다. 학교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 중학교는 총 19개교이고 공립학교가 5개교, 사립학교가 14개교입니다.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립학교 5개교, 사립학교 20개교 등 총 25개교입니다. 미인가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자생하여 자율 운영되므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총 287개입니다. 한편 도시형 대안학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2022년 현재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총 57개입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는 재건 국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운동으로 각 지역 조직을 결성하여 교육사업, 봉사활동, 선진계몽활동, 생활개선사업 등을 펼칩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고 이어진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군정 세력이 결성한
민주공화당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64년 재건 국민운동을 주도하던 재건국민운동본부를 해체하고 대신 재건국민운동 중앙회를 발족합니다. 이 재건국민운동 중앙회는 재건학교 규정을 제정하고 전국에 재건학교 설립에 나섭니다. 아직 중등교육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던 시기에 재건학교는 중등교육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건학교는 미진학 근로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간 또는 야간의 3년 과정이었는데 2년 동안 교과 교육을 하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수업료는 무료였고 교사들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1975년에는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학교의 지도와 감독 기능은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승계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976년 재건학교의 명칭을 새마을청소년학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교를 표방합니다. 여전히 주간 또는 야간의 2년제 또는 3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재건학교 그리고 새마을 청소년 학교는 관 주도의 봉사시설처럼 설립되어서 꾸준한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독지가의 후원이 필요하기도 했고 학교를 헌신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갖추어야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비정규 학교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되었고 1986년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 감독 사업도 종결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새마을 청소년 학교는 사회교육시설 또는 민간 야학으로 이어졌거나 아니면 자체 소멸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각종 학교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직업학교는 고교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및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966년부터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설치하여 운영했고 종종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 설비, 교원을 활용했습니다. 전수학교는 1970년대부터 고교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치되었는데 실업계 고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비정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상업전수학교, 공업전수학교, 실업전수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비정규 학교들은 자생적으로 설치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사회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교육법상의 각종 학교 지위를 획득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평생교육법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개념이 규정됩니다. 말 그대로 학교 형태로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을 뜻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학력인정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여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은 3개의 기관이고 학생은 총 717명입니다. 중학교 과정은 5개 기관이고 학생 수는 1,505명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22개이고 학생 수는 7,135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여러 초중등 과정 각종 학교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초중등 학교 중 외국인 학교와 대안학교는 각종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 초중등 교육 기회를 놓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학교들이 있었는데 재건학교, 새마을 청소년학교, 청소년 직업학교, 전수학교 등입니다. 한편 2000년 이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졸업학력 인정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에 규정하여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체 부설학교와 원격 교육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